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에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기관에 협력했던 난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난민인권 네트워크 의장이신 이일 변호사 연결해서 아프간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변호사님 기자회견 참석하신 거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까? 네, 저희들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의 부분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탈레반이 정권 이양받은 이후에 지금 과거 20년 전으로 회귀하고 온 것 같은 이제 인권 침해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난민들에 대한 보호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첫 번째는 한국 기관과 아프간 현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 중에 한국 군대 아니면 한국 기관들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지 이제 아프간 탈레반이 집권했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를 도와주고 한국 정부에 희생하거나 협력했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이제 부역자로 낙인찍혀서 박해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서 한국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 첫 번째 이유였고요. 예. 두 번째는 아프간 분들이 지금 언론에 좀 잘못 보도가 되고 있어서 어떤 언론에 막 10,000명 이렇게 잘못 보도되고 있어서 놀라는 분들이 계신데 네. 지금 통계적으로는 한 400여 명 정도가 한국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아프간에 탈레반 집권했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지 여권은 어떻게 만료되는지 가정 어떤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관련된 어떤 체류와 난민 부지 부여 같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큰 골자로 얘기했습니다. 네, 이 아프간전은 사실 미국하고 영국 동맹군이 뭐 지금 전쟁을 개시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우리도 사실 파병 국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우리 군에 협조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일을 했던 현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안전을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네. 현재 지금 그 현지인들이 우리나라에 협조했던 현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얘기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 예, 지금 안에는 사실 거의 연락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네.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연락이 잘 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것이나 아니면 탈레반의 위협을 받았던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국의 PRT 팀이 철수했던 게 2014년이었는데 네. 그 즈음에도 한국 군이 이제 오시노 부대가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통역사라던가 이랬던 분들이 우리도 피난시켜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보호해주던 군대가 떠나다 보니까 위험에 처해지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에는 과거의 부역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참수를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리스트를 갖고 지침마다 찾아다니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네.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다 피하고 있는 거죠. 탈레반에서는 뭐 그런 거 없다. 다 사면하겠다.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게 다 얼마나 미치는지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것이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하면 이미 살해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런 답변을 주고 있지 않아서 사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마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은 이러한 식의 정책이라던가 내용이 매우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나토군으로 파병했던 나라가 그 당시에 28개 정도 되는 여러 나라가 있었고 네. 대부분의 나라가 난민 제도를 이용하거나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철군을 할 때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데려가든지 그 가족들을 피난시키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들을 대부분 해왔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도 사실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선례가 없었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아프간 난민들을 뭐 제3국이나 아니면은 지금 아프간에서 어찌됐든 간에 탈출시킬 수 있도록 뭐 2만 명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던데요. 노력하고 있다 이런 외신들을 접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현지에서 협조를 했던 그 나라에 협조를 했던 사람들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프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 겁니까? 이게 대체로는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로 각국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은 자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파병 제일 많이 했던 나라다 보니까 네. 통역사라든가 기관을 협력했던 사람이 많잖아요. 예. 가장 많고 지금 언론에 따르면 뭐 5만 명, 6만 명이 이른다. 이제 가족까지 피난시키려면. 그래서 지금 군용기를 실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피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고 영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고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들에서도 피하려는 사람들이 또 타깃이 되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로 나라마다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 2만 명까지 캐나다, 영국도 한 매년 5천 명씩 해서 영국군이나 기관에 협조한 분들이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여기는데 예. 그 정도 분들을 우리가 다 피난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사실 밝혔습니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고 더 네. 주목할 만한 것이 단순히 이제 자국에 협조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은 위험에 처하고 원인도 제공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 인권 활동을 했다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조금 더 특히 탈레반 치하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앞서서 먼저 데려가겠다. 이런 사실 전형적인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죠. 네. 그럼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국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까? 나라마다 지금 다 계획을 밝히지는 않는데 원칙적인 모습은 자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국으로 데려가서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이제 약간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나라마다 재정착이라고 해서 유엔 난민기구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던지 박해의 위험을 피한 사람들을 매년 몇만 명씩 데려가는 제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수가 매우 적어서 1년에 30명, 어떨 땐 50명 이 정도 수준인데 대부분의 나라들, 아까 언급한 나라들은 1년에 2만 명, 3만 명씩 데려가서 피난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국제사회에서의 박해를 받는 난민들이 7천만 명 지금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국제사회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고 그 프로그램 틀 안에서 아프간 난민들을 조금 더 늘려가겠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협조했던 아프간인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한다. 이게 지금 그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인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분들 저희가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한국도 이미 아시아에선 난민법을 최초로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재정착 제도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50명에 불과해서 매우 적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30번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이고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리고 사실은 매우 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저희도 다 파악은 안 되는데요. 언론에 나와서 연합뉴스 발 보도에 따르면 한 400명 정도? 한 2,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네. 일단 우리의 협조했던 아프간인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아프간인들이 한 4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난민 인정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몇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얀마에서의 군부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한시적으로 한국에서 취했던 조치들이 일단은 난민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임시 비자 이런 걸 줘서 계속 누구든지 체류를 쿠데타가 종료되거나 상황이 바뀔 때까지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고 아니면 난민 신청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했을 경우에 시리아나 예멘 분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곳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인도적 체류라고 하는 난민과 유사한 지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위를 주는 것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아프간 국적 유엔 난민기구도 어제자로 성명을 발표해서 어떤 사람이든 아프간 국적자였던 사람들은 지금은 의사에 반해서 송환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 세계에 밝혔거든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프간 국적자들은 비자가 있든 없든 체류 자격이 연장할 수 있든 없든 지금 다 연장을 해서 일단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되 본인들이 난민 신청을 해서 나는 정말 그 난민의 지위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최소한 인도 체류 정도를 부여하고 그 개별적인 사유가 있는 분들 난민지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민 인정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미얀마인들처럼 임시 체류 허가를 주는 방법. 정부에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부에서 혹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없습니까?
예, 정부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은 건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범계 장관,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게 뉴스 보도에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얀마인들 분들하고 비슷한 취지의 임시보호 조치, 그런 어떤 임시 비자 같은 걸 주는 거는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저희들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것들이고 당연히 그런 정도이고 심지어는 지금 아프간은 여행 금지구역일 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 대사관도 사실은 철수를 할 정도의 지금 상황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 난민 신청을 하면 인도적 체류 같은가 그런 어떤 그 이상의 지위도 당연히 부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탈레반의 집권이라든지 이런 게 한 해, 두 해 만에 끝날 것이냐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어정쩡한 상태로 잠깐 한국에 있을 수 있게만 해줄게라고 해서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조금 더 법적인 지위를 열어주고 그게 대단한 혜택이나 특혜가 주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차별받지 않게 살 수만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치가 사실 난민 지위라든지 이런 부여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난민 인정 여부, 그러니까 난민 인정 받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낯설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난민 숫자가 거의 제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인구 대비 난민 수를 하면 130이 정도 됩니다. 이제 한국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전혀 없는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난민 이야기가 들리면 대부분이 뉴스에서 보거나 사건으로 보시지만 주변에 친구나 만나는 사람으로 본 적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낯선 것은 너무 잘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난민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여력이라던가 경제적 위상이라던가 사실 어쨌든 난민들은 또 대부분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라 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난민들은 한국에서 오히려 더 큰 자산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본 적이 없어서 낯설시더라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 사회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다. 전화본 새로운 친구, 낯선 친구들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난민 인권 네트워크 의장이신 이일 변호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